닌텐도란 기업에는 철칙이 있죠. 게임 외의 사업은 손도 대지 마라. 이는 화투를 팔던 닌텐도를 세계적인 게임 회사로 만든 사장 야마우치 히로시가 DS와 위로 닌텐도를 부활시킨 이와타 사토루를 차기 사장에 앉히면서 강조한 승계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닌텐도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죠. 건강보조기구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더니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테마파크를 만드는가 하면 급기야 영화 사업까지 손을 댔습니다. 왜 그들은 야마우치 사장의 말과 반대로 행동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야마우치 사장이 왜 그런 유훈을 남겼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야마우치 사장이 게임 외의 사업은 손도 대지 말라고 한 이유는 과거의 뼈아픈 사업의 실패 경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에 대한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닌텐도는 화투와 트럼프를 만드는 회사였죠. 하지만 트럼프 사업의 성장세가 멈추자 그는 택시, 식품 등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댑니다. 이는 닌텐도의 주력 사업과 거리가 멀긴 했지만 마구잡이로 벌인 사업은 아니었어요. 당시 일본은 올림픽을 준비했기에 택시가 모자랄 것이란 말이 나왔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요리할 시간이 부족해서 인스턴트 식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즉 상황 파악은 정확했던 거죠. 문제는 닌텐도의 상황 그리고 역량이었습니다. 택시업계는 기존 업계의 기반이 탄탄했고 노조 문제로 인해 인력 운용이 어려웠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노하우조차 없어서 기존 상품과 경쟁조차 어려웠죠. 훗날 닌텐도는 게임 앤 워치로 이때 진 막대한 빚을 청산하고 1983년에 패미컴을 발매하면서 크게 성장하는데 이후 야마우치 사장은 이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 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닌텐도의 가치인 엔터테인먼트, 즉 놀이란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이게 야마우치 사장이 게임의 사업은 손도 대지 말라고 한 이유죠. 이후 닌텐도는 게임에만 집중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지만 1996년경에 파이널 판타지 7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표되는 것을 계기로 업계를 과점한 1위에서 2위로 밀려납니다. 물론 이때 닌텐도가 망한 것은 아니에요.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업계를 장악한 독재자인 닌텐도에게 이건 큰 치욕이었을 겁니다. 이후 야마우치 사장은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당시 닌텐도는 야마우치 사장이 주식의 90%를 가진 회사였으니 회사가 잘못된 것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기 때문이라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이와타 사토루를 차기 사장으로 고릅니다. 오너 일가가 아니니 자신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데다가 젊은 사람이니만큼 새로운 트렌드를 잘 반영할 거라 본 거죠. 이후 닌텐도는 사장인 이와타 사토루, 콘텐츠 총괄인 미야모토 시게루, 하드웨어 총괄인 다케다 겐요의 3인 체제가 되어 게임 산업에 집중해서 다시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되긴 했는데 문제는 이후에 터져버리죠. 그리고 그 문제는 닌텐도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외도에서 벗어나 게임에만 집중해서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가 된 닌텐도는 최근 들어 영화, 테마파크 등 게임이 아닌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닌텐도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닌텐도, 나아가 게임 산업의 현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요. 2011년 3DS를 발매한 닌텐도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전작인 DS가 1억대 넘게 팔렸으니 후속기도 그만큼은 팔릴 줄 알았는데 정작 발매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시장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닌텐도는 기기 발매 후 6개월 만에 가격을 1만엔 인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왜 3DS의 시장 반응은 이렇게 차가웠던 것일까요? 이유는 당시 불어닥친 스마트폰 열풍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1의 통신사는 NTT 도코모였습니다. 업계 3위인 소프트뱅크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플과의 협의를 통해서 아이폰4를 사실상 공짜로 풀었죠. 이 상황에서 일본의 산업은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주에 약 200엔 정도의 만화 잡지를 사던 10대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무료 웹툰으로 옮겨갔으며 한두 달 용돈을 모아 게임을 사던 10대는 스마트폰에 무료 게임으로 몰려갔지요. 즉 패키지 게임, 굳이 유료 여가 수단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약 10년 더 지난 지금은 아예 게임을 하는 인구조차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업무라고 지식모험을 이끌고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시나리오와 용어를 이해하며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쇼폼을 보는 게 더 편하죠. 즉 예전에 콘솔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뺏겼다면 이젠 남은 사람들을 쇼폼이 뺏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슈퍼마리오라는 IP가 세계 최강인 이유는 게임을 즐기고 그 경험에 매료된 사람들이 계속 게임을 구매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 특히 10대가 쇼폼이나 로블록스 등으로 빠져나간다면 나중에 마리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닌텐도의 게임 플랫폼이 IP 구매자의 유통경로였습니다. 그래서 야마우치 사장은 게임 하드웨어의 가격을 낮추길 원했고 닌텐도 하드웨어의 가격은 2만원대로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전략이 흔들립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의 업계일을 빼앗기고 이 고차 상태가 좀처럼 바뀌지 않자 야마우치는 차기 사장으로 이와타 사토루를 앉히죠. 이렇게 사장이 된 이와타는 이미 빼앗긴 유저는 다시 찾아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게임 인구의 확대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기존엔 게임을 하지 않은 고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요. 한마디로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두뇌 트레이닝, 영어 3명형으로 대표되는 놀면서 배우는 게임인 에듀테인먼트. 이는 새로운 고객을 닌텐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이들은 기기를 구매하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구매하진 않았거든요. 닌텐도 위가 1억대 넘게 팔렸음에도 소프트웨어가 그에 맞게 팔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유저들은 스마트폰이란 무료 수단이 생기자 급격히 빠져나가 버렸죠. 왜냐하면 게임기와 달리 스마트폰은 일상의 필수되니까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3DS의 판매 부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즉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지만 그들이 스마트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려웠던 겁니다. 이는 닌텐도에겐 큰 위기였죠. 닌텐도의 핵심은 마리오, 젤다, 포켓몬 등의 IP이고 이를 닌텐도 게임을 통해 제공하면서 성장해왔는데 그 시장이 날로 좁아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닌텐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와타 사장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닌텐도의 IP를 살리기 위한 초석으로 보여요. 우선 게이밍 콘솔 플랫폼인 하이브리드 기기인 닌텐도 스위치로 이전엔 거치형과 휴대용에 돈을 써야 했던 고객의 부담을 낮췄죠. 또한 닌텐도 IP를 즐기는 방법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모바일 게임, 닌텐도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플랫폼이니 가장 먼저 공략해야 할 대상이겠죠. 닌텐도는 파이어 엠블렘 히어로즈를 시작으로 여러 IP를 모바일로 선보여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저는 이것은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숲을 제외하면 게임성이 너무 차이가 나서 모바일 유저가 콘솔로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이죠. 결국 모바일로는 게임팬을 콘솔로 이식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인지 현재 닌텐도의 모바일 사업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2025년에 파이어 엠블렘 섀도우즈, 2026년에 포켓몬 챔피언즈가 나오는 식으로 연 한 개씩 신작을 내는 상황이죠. 또한 일부 게임의 완성도는 처참할 정도인지라 닌텐도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놀이동산과 영화 산업에도 진출하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게임이 아닌지라 야마우치 사장의 유언과 반대로 가는 행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아요. 야마우치 사장이 집중한 닌텐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엔터테인먼트고 이 둘은 그 본질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현명한 전략이라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은 모바일 게임만 하는 경우가 많죠? 게임기에 관심 없는 경우가 이해로 많습니다. 즉 마리오를 접할 루트가 없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놀이공원에서 마리오의 세계를 체험한 아이들은 또한 영화를 보면서 마리오를 체험한 아이들은 훗날 마리오 게임의 신작을 구매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닌텐도 게임기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일본 내 부동의 1위, 세계 시장에서는 2025년 기준 약 37%로 2위를 하고 있으니 이걸 바탕으로 마리오와 젤다를 팔면 되는 것 아닌가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마우치 사장은 게임 산업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란 말을 했죠. 업계에 항상 부동의 1위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닌텐도는 하드웨어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AI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더 이상 게임기를 사게 파는 게 어려워진 상황이죠. 당연히 예전만큼 보급이 어려운 만큼 플랫폼 보급도 어려울 겁니다. 2026년 5월에 스위치2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발표한 것은 앞으로는 저렴한 하드웨어를 많이 풀어서 닌텐도의 IP를 많이 파는 것은 포기했다는 뜻이죠. 앞서 말했던 스마트폰은 필수제라 어느 정도의 돈은 투자하겠지만 게임기는 그런 물건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IP를 즐길 루트는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포켓몬과 마리오와 함께 놀아야 나이가 들어서 자녀에게 이를 권할 사람이 나올 테니까요. 이런 면에서 테마파크는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부모가 알아서 아이에게 마리오를 체험시키니까요.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란 테마파크를 만든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디즈니 세계관에 친숙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원래부터 디즈니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좋아하는 닌텐도는 이 전략을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어트랙션을 즐기고 기념품을 산 아이는 마리오가 친근하게 느껴지겠죠. 또한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는 진입장벽이 낮은 엔터테인먼트. 이미 닌텐도는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으로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게임을 파는데 성공한 적이 있죠. 즉, 닌텐도는 이 경험을 다른 IP에도 적용시키는 겁니다. 슈퍼 마리오 무비로 마리오가 어떤 이야기인지 관객에게 전달한 후 게임과 같은 구성의 슈퍼 마리오 갤럭시로 게임과 같은 즐거움을 전달하지요.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세상에 비싼 하드웨어를 팔고 마리오를 또 사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놀이공원이나 영화로 마리오를 친숙하게 느낀 사람에게 마리오를 미끼로 게임기를 파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이것도 닌텐도의 경험이죠. 해외엔 정말 포켓몬스터 하나 때문에 닌텐도의 게임을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닌텐도가 2DS, 스위치 라이트라는 포켓몬스터 고객을 위한 염가판 하드웨어를 발매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닌텐도의 현재 행보는 얼핏 보면 사장님의 유훈을 어긴 것 같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닌텐도의 본질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닌텐도 IP를 즐길 수 있는 여러 놀이를 늘리고 있으며 이렇게 닌텐도 게임을 접하지 못한 사람을 닌텐도 월드로 끌어들이고 있죠. 59,800엔, 해외에선 7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닌텐도 스위치2를 팔아서 마리오를 파는 것은 앞으로는 어렵겠지만 영화나 놀이시설로 마리오를 알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고 이렇게 마리오에 친숙해진 사람들은 언젠가 닌텐도의 콘솔을 구입하겠죠. 즉, 닌텐도 게임기를 팔아서 마리오와 친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오와 친해진 사람들에게 게임기를 파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면서 여기 걸려든 것이고요. 지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지식공장.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